2005년도 기출문제 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번 정규화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업무라는 릴레이션이 하나 주어지고요. 자,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이제 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4번이 후보키가 돼서 담당 업무와 부서명을 다 결정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제대로 정규화를 해봐라. 이런 문제죠. 보시면은 4번이 다 결정을 했죠. 4번이 후보키가 돼서 얘가 10번이 결정이 되면 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또 어떤 부서에 속하고가 다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담당 업무와 부서명을 한번 보면요. 자, A100이라는 담당 업무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기획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100이 이렇게 있고 또 기획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세 개는 지금 다 똑같거든요. 하나씩이거든요. 다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업무가 결정이 되면 지금 100, 100인데 기획부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조건이 지금 다 성립이 되죠. 자, 담당 업무로 부서명이 결정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볼게요. 이 기획부가 이 위에도 있습니다. 기획부를 알면은 이 A100이라는 담당 업무가 결정이 되느냐. 지금 이 위에는 지금 B400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 반대의 종속관계는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를 알면 부서가 결정이 된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요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요 다이어그램에는 요 종속관계가. 자, 그래서 이 담당 업무를 알면 부서명이 결정된다. 이 종속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이라는 거 그럼 적어보면은 담당 업무가 부서명을 결정하는 함수 종속 관계가 사라진다.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어요. 자,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답은 이건데 우리가 요 업무라는 릴레이션에 데이터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게 다 이 5건으로 모든 것이 이 종속 관계가 설명이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사실 이 밑에 데이터가 더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0번 그 다음에 200에 기획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의 자재부가 여기 또 있죠. 그래서 A100에 또 자재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없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4번이 키값으로 쓰였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밑에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지금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이 5개의 데이터만 보고 종속관계를 단정 짓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하긴 한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가 더 있다 그러면은 이 담당 업무와 부서명 간의 관계가 없어서 이 4번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분해하는 게 이제 4NF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밑에 다른 데이터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종속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살려봐야죠. 그래서 4번으로 업무를 일단 담당 업무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결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담당 업무가 부서명을 결정하면, 자, 부서명은 4번이 결정할 필요가 없죠. 담당 업무가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르면은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좀
요 데이터만으로 모든 것을 지금 종속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검사 시점 체크포인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언두와 리두 수행하는데, 자, 회복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가정.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리두 연산을 수행할 모든 트랜잭션을 써라. 트랜잭션이 지금 5개가 있죠. 5개 중에서 어떤 것을 리두를 할 거냐, 어떤 것을 언두를 할 거냐,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지금 11시 30분 몇 초예요. 그래서 앞에 11시 30분은 생략을 하고 볼게요. 자, 검사 시점 시각이 30초이다. 여기까지는 공통 11시 30분 똑같고, 30초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분 간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다 뭐 한 30초에서 뭐 30초, 40초 사이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뒤로 2분, 여기도 검사 2분 간격으로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간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20초에 T1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가 2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T1이 가는 거죠. 자, 근데 40초에 끝났습니다. T1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40초예요. 여기서 커밋이 됐죠.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T2는 10초. 여기에서 T2가 시작을 했어요. 20초에 끝납니다. 여기서 끝났네요. 자, 다음 T3는 40초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40초에 시작. 그래서 45초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T4는 45초에 시작. 그 다음에 T5는 20초에 시작. 이렇게 해서, 근데 종료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자, 그러다가 50초에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50초라고 하면은 여기서 장애가 발생을 한 거죠. 여기까지 오고 커밋이 안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리두를 수행할 트랜잭션, 또 언두를 수행할 트랜잭션, 뭐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 우리 연습을 했었죠. 리두, 언두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 검사 시점에 수행되고 있는 트랜잭션, 자, T1과 T5를 언두에다가 추가를 하고, T1과 T5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순서로 갑니다. 가다가 T3 시작을 만났죠. T3 언두에다 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T1의 커밋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T1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다가 T4가 시작이 됐죠. 시작을 했고, 자, 그러면서 T3가 또 끝났네요. T3를 또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장애 시점까지 왔죠. 그렇게 되면 남은 얘네들은 언두, 이쪽으로 옮겨간 애들은 리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연갱신이냐 즉시갱신에 따라서 언두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언두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뭐 지연갱신인지 즉시갱신인지도 지금 문제에서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없고, 지금은 우리는 리두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T3니까 트랜잭션은 T1, T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리두는 자, T1 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볼 때 리두는 체크포인트 요 값부터 리두를 하게 되죠. 자, T3도 여기부터 하는데 얘는 이제 시작 시간이 여기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언두는 이전까지 다 언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두는 여기부터만 리두하면 됩니다. 그래서 T1을 먼저 보면은 여기 30초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기는 아닙니다. 30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11시 30분 30초. 그래서 40초에 끝나죠. 40초에 끝나고, T3는 체크포인트 이후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11시 30분 40초, 그 다음에 11시 30분 45초.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10번, 11번 다단계 피드백 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서 표를 먼저 그려놔 봤어요. 여기 실행 시간이 있는데 실행 시간 다 합치면 지금 2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단위로 해서 20까지 이렇게 표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기 큐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최상위 대기 큐가 0번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Q0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Q0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가 이제 0부터니까 1번부터 1번 그 다음에 내려가겠죠. Q1, Q2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자, 근데 i에 대한 시간 할당량이 2의 i제곱이다. 자, 시간 할당량이 있어요. 시간 할당량이 있는데 0이 들어가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다 시간 단위가 숫자가 써져 있는데 시간 단위가 지금 10ms예요. 근데 지금 편의상 이거 그냥 제가 초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큐에서는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고 2의 2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새로 생성되는 프로세스는 최상위 대기 큐로 들어온다. 자, 0번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더 높은 우선순위가 들어오면은 모두 사용한 다음에 반환한다. 자, 이거 비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뺏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 존재할 경우에 시간 할당량을 모두 사용한 후 하위 단계로 내려간다. 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은 0번 수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바를 보면은 대기 시간에 대한 임계치로 2의 2i 제곱을 갖는다. 이 임계치보다 크면 상위 단계로 이동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Q1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떤 시간만큼 기다리면은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Q0번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Q0번에선 더 올라갈 게 없으니까 이제 이제 상위 단계는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 시간에 대한 임계치 여기 적어볼게요. 얘는 지금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i가 지금 1이니까 2에 2제곱해서 4. 요 4만큼 기다리면 4초만큼 기다리면 Q0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2를 곱하니까 2의 4제곱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Q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Q에다가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렇게 5개 있고 도착 시간이 있습니다. 도착 시간 0, 2, 4, 5, 7 있으니까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자, 0초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초, 4초, 5초, 7초. 자, 이렇게 도착 시간을 표현을 했고요. 실행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은 자, 발을 제외한, 자, 지금 대기 조건이죠. 대기에서 Q에 올리는 조건을 제외했다 그랬어요. 제외한 조건에서 수행을 하면은 대기했던 Q의 수가 몇 개냐. 자, 실행 시간이 5라고 하면은 Q0에서 1, 그다음 Q1에서 2, 3초만큼 실행을 했죠. 그 다음 Q2로 갑니다. 나머지 2개, 2초 실행을 하니까 여긴 총 3개를 대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Q2까지 다 대기를 하면 7초의 시간을 써요. 근데 7보다 지금 큰 프로세스가 없죠. 그래서 뭐 3 이상 4개의 Q를 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Q3, 이 뒤의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행시간이 3인 P2를 보면은 Q0, Q1에서 끝나죠. 한 개 1초 쓰고 2초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3개, 3개,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10번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부터가 이제 어려운 문제죠. 11번이. 자, 에이징 기법이 적용되는 이유. 자, 이 대기 시간을 거쳐서 위에 Q를 올리는 걸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죠, 지금. 이거의 이유를 쓰고, 자, 그 다음 문항 10에서 주어진 이 프로세스, 자, 요걸로 수행을 했을 때 반환 시간, 대기 시간을 구해라. 자, 요거는 풀어봐야겠습니다. 쭉 따라가 봐야죠. 0번에 P1이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Q에 들어왔으니까 이 순서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게요. 자, 끝에까지 들어오면은 P1이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볼게요. 자, 실행 시간 할당량이 1이에요.
그럼 1 이렇게 하나 수행했다고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4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큐로 내려갔는데 내려갔죠. 다른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마에서 설명하는 거죠.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수행하는 거죠. 자, 시간 할당량이 2입니다. 그래서 2만큼 수행을 하고 또 내려가요. 자, 이렇게 내려갔더니 자, 여기 이렇게 2개로 줄어들었죠. 남은 시간이 2개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P2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P2가 이렇게 도착을 했고 P2가 수행을 하죠. 또 여기다 1초를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P2가 또 내려갑니다. 그럼 얘는 2개 남았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자, 수행이 딱 끝나는 시점에 P3가 도착을 했습니다. P3 도착을 했으니까 P3도 또 수행을 해야죠. 내려오죠. 4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또 P4가 도착을 해요. 얘도 수행을 하고 P4가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대기 시간에 대한 인계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1은 지금 Q2까지 내렸으니까 대기 시간 16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16초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3이니까 19까지 자, 여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Q1에서 대기를 하니까 대기 시간 4죠. 그래서 얘는 4. 여기까지 대기를 하고요. P3는 여기까지 대기를 합니다. P4는 여기까지 대기를 하죠. 자, 이렇게 대기 시간 표현을 해줬고요. 자, 딱 여기까지 수행을 했을 때 P4는 여기 지금 하나 수행했으니까 얘는 지금 3초 남았네요. P5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지금 이 Q1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온 P2가 여기 앞에 있죠. P2가 수행될 차례입니다. P2가 2개가 수행이 되죠. 시간 할당량이 2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2개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P2는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16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뭐 무한정 가는 거죠. 아, 근데 지금 P2가 자, 이렇게 2초를 실행하니까 끝났네요. 지금 여기 남은 시간이 0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대기 시간도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자, 여기는 그냥 다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끝난 거를 보면은 P2가 끝났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자, P2가 끝나는 사이에 P5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초를 수행을 하고 내려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2개 남았을 거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자, 여기 8초까지 지금 P2가 수행했으니까 여기다가 1초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P5는 내려왔죠. 자, 이 시점에서 수행할 것. 자, P3와 P5가 있는데 자, 이 수행될 시점에 P3가 올라갈 시간이 됐어요. 대기 시간을 다 채웠죠. 근데 보면은 임계치보다 크면 이동한다 그랬어요. 지금 크지 않고 지금 갔기 때문에 P3는 지금 아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P3를 먼저 수행을 해요. 자, Q1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2개 2초 수행을 하죠. 그래서 P3는 내려갑니다. 얘는 이제 무한정 기다려야겠네요. P3는 2초 남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P4가 지금 보면 여기 대기시간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미 우린 여기 11초까지 수행을 했으니까 P4는 올라갔겠네요. 자, 여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P4 올라오고 여기 지금 P5는 또 대기시간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기다립니다. 자, P4는 여기 올라가서
자, 여기서 하나를 수행을 해야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수행될 차례죠. 여기 하나를 수행하고 내려옵니다. 자, P4가 지금 이렇게 되면 2초가 남았죠. 자, 여기서 또 여기까지 대기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하고 자, P4까지 수행을 내려왔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행할 시점은 누가 되냐면 대기 큐를 보면은 P5를 수행을 해야죠. P5는 두 개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시점이니까 12초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수행을 해요. 자, 없어지고 자, 두 개를 했더니 0 끝나버렸네요. P5도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1, 3, 4 3개 남았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1, 3, 4가 남았는데 Q1 제일 상위에 지금 Q0은 없으니까 Q1에 P4가 이제 수행할 차례가 되는 거죠. 상위 Q부터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P4를 수행을 합니다. P4는 지금 실행 시간이 2개 남았어요. P4는 여기서 여기부터죠. 여기서 2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P4 나머지 2개 수행을 하고 끝나버렸죠. 얘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P1, P3가 남았어요. 그래서 P1 2개 여기 수행이 되고요. P1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P3 여기 이렇게 수행이 되면 다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죠. 자, 이렇게 하고 푸는 거예요. 자, 에이징 기법이 사용되는 이유 먼저 써보면은 하위 큐에 내려가게 돼서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때 Q0으로 새로운 프로세스가 계속 도착을 하면은 얘는 수행될 기회가 없죠. 새로운 프로세스가 계속 들어오면은 수행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게 기아 현상이죠. 그래서 에이징 기법을 그거를 해결하는 건데, 자, 에이징 기법이라는 게 지금 여기 우리 대기 시간에 대한 임계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를 많이 하게 되면 4초, 16초 대기하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유라고 하면은 하위 큐에서 써볼까요? 무한히 대기하는 무한히 대기하는, 기다리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기다리는 이 명칭이 기아 상태니까 무한히 대기하는 기아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에이징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반환 시간 대기 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단위가 10ms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아까 뭐 계속 편의상 초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까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대기 1단위 시간이 10ms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P1은 0초에 도착해서 여기 18에 도착했어요. 18개. 자, 그럼 여기서 수행 시간을 빼면 되는 거죠. 0에서 18 18개를 썼는데 이 중에서 수행 시간 지금 5니까 빼면은 대기 시간이 130이 되는 거고요. 반환 시간은 180. 자, 0에서 180 되는 거죠. 자, P2를 보면은 P2에 끝나는 시간은 지금 여기죠. 8초에 끝났습니다. 8에 끝났는데 2에 도착했으니까 총 반환 시간이 6이에요. 6. 그래서 60. 자, 60 중에서 실행 시간 3이니까 빼면은 30.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P3는 볼게요. P3는 지금 요 끝에서 20에서 끝났네요. 네, 4에 도착했으니까 160. 반환 시간 160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수행 시간 5 빼면은 110.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P4 160에 끝났습니다. 16. 5 빼면 110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개 빼면은 70. P5는 여기가 140, 여기 70이니까 빼면 70. 70에서 3개 빼면은 40.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이 다단계 피드백 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단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 과정이 사실 어떤 대기 시간, 그 다음 시간 할당량 이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이 계산의 실수에 집중하는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산 과정의 실수로 변별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많이 풀어봐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페이징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자, 한 개의 정수는 한 개의 워드에 저장되고, 페이지 크기가 100워드이다. 그 다음에 LRU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뒤에부터 볼게요. 자, A가 20 곱하기 20의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정수가 한 개의 워드에 저장된다. 자, 요 배열 요 한 칸에 한 개의 정수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한 워드로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페이지 크기가 100워드이다. 그럼 A에 20이면은 20 곱하기 20 하면 400개가 생기잖아요. 자, 근데 100워드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0개씩 나눠서 페이지 크기를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00이니까 이렇게 4개의 페이지로 나눠지겠죠. 요 A라는 배열이 B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번 페이지에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되고, 자, A는 100번지, B는 500번지 저장이 된다. 지금 400개니까 400번지잖아요. 그래서 100부터 499까지가 A가 쓰는 거고, 500부터 899까지가 B가 쓰겠죠, 주소를. 그래서 0번부터 99까지는 프로그램 코드가 씁니다. 자, 그렇고요. 자, 2차원 배열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0번 페이지에 저장된다. 얘네들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부터 그다음 500번부터 이 주소가 나머지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조건입니다. 자, 페이지 프레임은 3개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1을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자, 페이지 부재율이 감소되도록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1이 페이지 부재율이 뭔가 높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자, 포문이 도는데 i부터 돕니다. 그 다음 j가 돌고, 자, 그 다음 ji를 읽어와요. 자,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0번 행, 여기는 a의 i죠. 요 제일 먼저 나온 요 0번 행입니다. 자, 메모리의 구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공간으로 지역성을 갖게 되죠. 공간 지역성이,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옆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있을수록 우리가 참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0번이 이 밖에 있는 i가 도는데, 자, 근데 이 안에서는 j부터 읽어요. j 행을 먼저 읽습니다. 그럼 여기 00이니까 00을 읽었는데 그 다음 읽는 게 01을 읽는 게 아니라 j가 1로 바뀌었으니까 10을 읽죠. 그러면은 요 제일 앞에 요거 읽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요. 자, 0번행 먼저 다 읽고 그 다음 1번행 읽고 이렇게 내려가야지 지역성을 살려서 이제 페이지 부재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공간에 대한 지역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B는 근데 또 제대로 하고 있어요. ij 번째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반복은 수행해서 결과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A에다가 다 0을 넣습니다. 자, 뭐 순서는 지금 우리가 틀렸다고 했지만, 불리한 순서를 선택을 했지만 어쨌든 다 0을 넣는 거죠. 0을 넣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다 0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순서는 바뀌었지만 거기다가 1을 더한다. 자, 근데
ji를 읽어왔을 때 그걸 ij에 넣죠. 자, 이걸 간단하게 해보면 20 곱하기 20이지만 2 곱하기 2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00에다가 00에 0을 넣겠죠. 자, 거기다가 00에다 1을 더했습니다. 여기 1이 저장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0으로 왔죠. 여기다 0을 넣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근데 요 다음 줄 계산할 때는 0, 1에다 저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방금 0을 넣었던 그 값에 1을 더합니다. 여기 1을 더해서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1을 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여기다 0을 가져오고 또 반대편 여기에 대각선이죠. 여기다가 1을 저장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또 0, 1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실행 순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와서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는 다 0을 넣고 다 1을 넣는 이 결과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도 요 넣는 순서는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0을 넣고 1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A에 20, B에 20 여기 선언 부분 똑같고 자,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반복문 2번 돌고요. 그다음 값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A의 ji는 0. 자, 여기가 바뀌지 않았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지금 지역성을 생각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1번에는 폼은 쓰고요. j는 0, 그 다음에 j는 20보다 작고, 그 다음 j 뿔뿔. 자, 요 밑에 있는 요 포문이죠.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는 순서를 바꿔서 i에 대한 포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i는 0, i가 20보다 작고, i 뿔뿔. 자,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순서만 바꿔서 하고 0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1을 더해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바꿨다고 해서 여기를 또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이 0에다가 1 더해서 다 1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i 순으로 포문이 도니까 여기도 똑같이 b에 ji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a에 j 그 다음에 1을 더해야죠. 더하기 1 이렇게 넣어주면은 결국에는 여긴 다 0값 넣는 거고 그 0값에다 1 더해서 1 넣으니까 모든 20 곱하기 20에 a에는 0이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돌면서 요 위에 있는 거부터 먼저 요 i번째 행부터 읽는다. 지금 이 프로그램 2에서는 j번째 행이죠. j번째 행부터 쭉 읽어드릴 수 있게 순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반복문 수행 횟수랑 결과가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40번, 400번이죠. 400번 돌고 다 0 넣고 다 1 넣고 똑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13번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램이 1이 수행될 때, 자, 이게 수행될 때입니다. 페이지 부재수의 합, 총 몇 번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느냐. 자, 그 중에서 세 번째 발생하는 페이지 부재. 자, 배열의 인덱스를 써라 했고요. 보시면은 프로그램 코드가 처음으로 주기억정지에 적재될 때는 페이지 부재 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자, 프로그램 코드는 0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뭐 저장되는 위치도 달라요. 우리는 100번지, 500번지니까 얘는 지금 0번이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뭐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1부터 보면은 자, 어떻게 이게를 그려볼 수 있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페이지가 100워드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한 줄이 20개니까 5줄을 하면은 여기가 100개, 한 개의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한 개의 페이지, 4개의 페이지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한 개의 행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열부터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도 한번 똑같이 나눠 볼게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4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개의 네모는 5 곱하기 5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A의 0부터 A의
4까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5부터 9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00을 접근을 하죠. 00. 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00, 여기 접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B도, B를 또 그려야겠네요. B는 여기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할 때 B는 00. B는 지금 행순서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 가로선은 안 긋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또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번호를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앞에도 접근을 했으니까 0번 페이지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0번 페이지 여기 접근을 했어요. 페이지 부재가 일어났죠. 최초니까 한번. 여기서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지금 0, 1, 2, 3 했으니까 여기는 뭐 4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포문이 한번 돌았어요. J가 1 증가를 했죠. J가 1 증가를 하면은 이 B에서는 요 옆으로 하나 이동을 하는 거죠. A에서는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요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니까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0개, 총 5번이니까 100번 접근할 동안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내려오는 시점에 A5를 접근하는 시점에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죠. 자, 그때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발생할 때 세 번째. 그게 지금 이 세 번째예요. 자, 배열의 인덱스를 쓰시오. 자, 여기 지금 A의 0부터 A4까지라고 했죠. 5줄. 여섯 번째 줄은 A의 5니까 A의, 여기다 써볼까요? A의 5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름을 포함하여 처음과 마지막 인덱스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 배열의 인덱스는 A의 5부터, 자, 여기 끝에가 지금 A의 9가 되는 거죠. 5, 6, 7, 8, 9 5개니까. 자,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인덱스는 A의 5에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A의 9에 요 제일 끝에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는 1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덱스와 마지막 인덱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페이지 부재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페이지 부재가 몇 번 일어나냐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B에서는 이렇게 20개 가고 또 20개 가고 이렇게 해서 100개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 이제 최초에 한 번 발생을 하겠죠. 계속 발생을 안 하고 여기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발생하고 또 발생 안 하고 계속 갑니다. 또 여기서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발생을, 여기서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400개를 다 도는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A의 경우는 어떤지 볼게요. 얘는 내려오면서, 자, 여기서 최초에 한번 발생을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발생, 여기서 발생, 여기서 발생. 그래서 요 마지막은 아니죠. 자,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로 넘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줄을 바꿀 때 또 발생을 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은 페이지 프레임이 3개라고 했어요. 자, 최초에 여기, 자, 얘가 하나 들어가 있을 때 0번 들어가 있고 얘 4번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발생을 해서 들어갔죠. 여기는 지금 얘를 몇 번이라고 할까요? 뭐 5번이라고 할까요? 자, 2번, 얘랑 얘는 다릅니다. 얘는 지금 100번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얘는 500번에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는 500을 더해줘야죠. 여기는 이제 100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갔으면 지금 3개를 다 썼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 바뀌니까 지금 우리 3개를 다 쓰고 있으니까 얘 시점에서는 또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얘가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내려오면 또 3개니까 그 다음 거 얘를 또 교체를 해줘야죠. 그 다음 또 내려오면 그 앞에 거 얘를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요 녀석, 얘는 지금 뭐 500번이라고 하면은 얘는 계속 교체되지 않고 남아있고 얘랑 얘만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한 컬럼을 다 썼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 교체가 됐으니까 요 끝까지 가게 되면 이게 20번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교체되고, 여기서 교체되고, 여기서 교체되고, 여기서 교체되고, 또 줄 바꿔서 여기서 교체, 여기서 교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0, 80번이 부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치면 A에서 80, B에서 4 해서 8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개념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페이지 단위가 100개라고 그랬으니까 20 곱하기 20을 다 그리지 않고 4 곱하기 4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편화하는 문제인데요. 단편화를 하는데 요 IP 데이터그램 패킷 요 내용 형식을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1, 2, 3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암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패킷의 전체 길이고요. 2번은 이렇게 3비트가 들어가는데 예약 비트 값을 0으로 한다고 그랬죠. 앞에 예약 비트가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단편화 금지 필드. 지금 우린 단편화를 해야 되니까 단편화 금지가 아니죠. 0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단편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more fragment. 그래서 얘는 지금 마지막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도 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는 오프셋 값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16비트고 전체 길이가 오프셋 값은 13비트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비트 차이가 나니까 2의 세제곱에서 8로 나눈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MTU가 200이라고 그랬고, 자, 헤더가 20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가 700바이트네요. 자, 근데 최대로 분할한다고 했으니까, 자, 200바이트 최대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헤더 빼면은 180바이트 쓸 수 있어요. 180바이트로 분할을 하는데, 여기 옵셋 값이 8개 단위로 돼야 되니까, 이걸 8로 나눴을 때, 20, 12, 4에서 소수점 버리고 22개로 이렇게 옵셋 값을 줄 수가 있죠. 하나의 단편에 22의 옵셋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22개, 22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22개로 나눈다는 건 결국에 또 이걸 곱해보면은 8개의 단위에 22개가 필요한 거죠. 8바이트 단위로 22개. 그래서 곱해보면은 176. 요 176바이트 단위로 이걸 쪼개야 된다는 얘기예요. 22 단위로 쪼갠다는 게. 자, 그러면은, 자, 176. 자, 700바이트라고 그랬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는 거죠. 또 176. 이걸 다 더해보면은 176에 4를 곱해보면요. 4. 704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0번, 요게 첫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지금 4바이트를 더 많이 썼으니까, 176이 아니라 172가 돼야겠죠.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1, 2, 3은 제가 지금 임의로 매긴 번호고, 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72바이트를 보내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1번. 자, 마지막 데이터그램이니까 얘 아니고 지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입니다. 172번. 전체 길이가 몇이냐? 172에다가 헤더 길이 더해야죠. 192가 됩니다. 전체 길이는. 자, 2번은 지금 여기 000이니까 10진수로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0이 들어가는 거고요. 3번. 자, 옵셋 값. 자, 176인데 요거 8로 나누면은 22라는 값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0번부터 21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176바이트가 같다는 거는 여기 22번이 된다는 얘기죠. 8로 나눈 값. 그럼 요건 또 176개만큼 갔으니까 44. 그다음 또 갔으니까 얘는 66이 되는 거죠. 66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긴 0번에서 시작을 하고 여긴 22번, 44번
66번에 시작을 하죠. 마지막 거는 이제 조금 짧겠지만 옵셋 값은 요 시작 값이니까 66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헤더 길이가 20바이트라고 할 때 옵션이 없다. 그냥 20바이트라는 얘기입니다. IP 데이터그램에 대한 최대 분할의 수를 쓰시오. 자, 전체 길이가 여기가 지금 16비트로 쓰이고 있어요. 16비트 값은 65536이죠. 전체 길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20바이트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0을 빼줘야죠. 65516이 우리가 데이터로 쓸 수 있는 전체 길이가 되겠어요. 데이터 길이. 자, 이거를 최대한 분할을 한다. 최대한 분할을 한다는 거는 분할을 굉장히 작게 해서 최대한 많이 쪼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 개 분할의 크기가 8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3비트 밖에 못 쓰니까 8로 나누는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이 단편 하나의 크기는 8이에요. 제일 작은 크기가.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데이터를 8로 나눠 보면은 88에 64가 되겠네요. 15, 81. 그래서 여기는 71. 여기는 88에 64 해서 여기 76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10은 안 되고 여기 9가 나오고 89, 72 해서 점 몇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8189 점 몇이 나오니까 결국에 마지막 이제 8바이트짜리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8바이트보다 더 적은 바이트 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요 마지막 점 몇 가지가 한 개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8189에다가 요 마지막 한 개 더 더한 최대 분할의 수는 819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여기가 16비트니까 65536. 자, 요거를 이제 8로 나눠서 요 값을 구하면 이제 8192가 나오는데 요건 아니죠. 요거는 지금 헤더 길이가 20바이트라고 딱 주어졌으니까 20을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고백앤 프로토콜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게 정지대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고백앤 프로토콜에서는 이 수소본을 갖기 위해서 비트라는 m비트라는 걸 썼죠. 그래서 2의 m제곱계로 이제 윈도우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자, 이 m이 만약에 1이다. 한 비트만 쓰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정지대기 현상, 정지대기 프로토콜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지대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요. 이런 현상을 갖지 않기 위해서. 자, 근데 윈도우 크기가 이제 5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윈도우 크기가 50이면은, 자, 우리 윈도우 크기는 2의 m제곱 단위로 계산을 해서 써야 되죠. 2의 m제곱이면 이제 64가 있고, 그 다음 32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32로는 안 되고 64가 최소한 돼야 되니까 이때는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6비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윈도우 크기가 K라고 했어요. 이제 50을 이제 K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K 숫자 번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 비트 수를 N이라고 한다. 그때 이제 관계식을 써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의 n제곱.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4죠. 자, 이 크기가 있고 K가 있는데, K는 이거보다는 작아야죠. 이렇게 작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크면은 한 비트 더 필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를 적은 걸 써야 돼요. 2에 6비트를 써서 64까지 표현이 된다면 0에서 63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개는 제외를 해야죠. 그래서 에크신호 못 받았을 때 그 오류 발생하는 거, 그래서 한 개 적게 쓴다. 요 전체 개수보다 한 개 적게 쓰는 거, 이런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으면 안 되고 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최소 비트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무한정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의 요거보다는 이 K 값이 커야죠. 이게 뭐 8, 9, 10 이렇게 커지면 안 되니까. 요 조건만으로는 최소 비트라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100 들어가도 성립하잖아요. 100비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한 비트 적은 이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50이라고 그랬는데 이 50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64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의 6제곱이니까 여기다 n을 6을 넣어보면 이게 지금 같잖아요. 같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 적게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6비트 안 되고 7비트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2의 여기는 1을 뺀 거니까 2의 6제곱이 되겠죠. 자, 요 경우는 64인 경우, 자, 6비트는 64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비트가 아니라 n-1이 6이니까 7비트 써 이때는 n이 7인 경우, 그래서 7비트를 쓰면은 요쪽으로 64인 경우로 해서 욜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32가 값이 들어가면은 이때는 5 안되고 n은 6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1이니까 5가 돼서 32.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k는 2의 n제곱보다는 작아야 되고 2의 n-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